네, 안녕하세요. 주식 읽어주는 남자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4월 25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마이너스 0.22%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마이너스 0.22%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마이너스 0.23%를 기록하면서 조정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스닥은 이날 최고치를 경신하는 듯 상승장을 표현하는 상승장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일방적인 환호보다는 좀 신중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낮았던 1분기 실적들이 예상보다는 괜찮았지만 주가가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이 완전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시장은 이렇게 개선이 되었지만 유럽이라던가 아시아라던가 이런 어떤 상황이 미국과 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란발 급등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금값은 연일 이어지는 강달러의 연중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환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환율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환율이 52주 신고가인 1150원 90전을 돌파하면서 어저께 고가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란발 원유 제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달러 강세를 만들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전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달러가 강하게 되면 환율이 강하게 되면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쉽게 매수를 못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하는 순간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크게 내다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덜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3일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 결정은 최근 실적 시즌에 따른 숫자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들 역시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투자 근거는 어떤 숫자와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어저께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도 보여준 바와 같이 LG 디스플레이가 어저께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거든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이 어닝 쇼크가 실제 마이너스 6%가량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것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투자 주체가 야,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어닝 쇼크인데 너희는 무슨 생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산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사실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어저께 기관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4200 정도를 순매도 했습니다. 이걸 다 개인들이 거의 받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은 절대 바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기관 투자자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한 10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SK 하이닉스가 42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는
마이너스 170억 정도. 이렇게 각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전자 관련 업종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시작된 이제 업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어떤 하락의 규모를 키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투자자분들 중에서 미국 시장은 맨날 날아가는데 왜 우리 시장만 이러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 1년간 미국 시장과 동조를 이룬 적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중국 시장과 동조화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도 최근 좀 주춤하는 모습을, 상승을 하다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3일 연속. 이것이 왜 그러냐면, 최근 중국 정부가 GDP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6.4%로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 괜찮았어요. 이렇게 예상치가 괜찮으니까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 정부가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줄일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주가가 조금 싸지니까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박앤세일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효율적 소비는 적당한 기간을 가지고 물건을 미리 사는 것이죠.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패딩을 사는 것은 효율적인 소비가 되겠지만, 장례식장에 입을 수의가 싸다고 지금 내가 30, 40대인데 앞으로 5, 60년을 기다려야 되는 수의를 미리 사는 것이 효율적 소비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그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본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나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투자자가 먼저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환율의 상승과 외국인들의 투자, 그리고 실적 시즌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과는 관련이 좀 없지만 감동적인 뉴스가 있어서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27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던 아랍에미레이트 여성이 기적처럼 깨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4살배기 아들과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통학버스와 충돌하는 상황을 당했는데, 이때 뒷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이 여성이 충돌 직전 아들을 껴안아 보호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당시 4살이었던 아들은 지금 31살이 되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처음 깨어나서 한 말이 무엇이었냐? 바로 아들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요즘 시장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바라는 것들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주식공무원 치시면 주식공무원이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투자 전략, 이전 투자 전략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 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